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7번 신동우라고 하고요. 이번에 맞춤형 아기 기술에 대한 고찰과 맞춤 주제 구상이라는 주제로 주제 탐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며 맞춤형 아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 기술을 둘러싼 찬반 양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술에 대한 고찰 및 정책과 규제 구상, 그리고 대안평가 및 제언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면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 세상에 나타나고 나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유용성과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보고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인간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이런 시도들이 있어 왔고, 이 때문에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를 편집해 수정하는 이른바 맞춤형 아기 기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아기 기술의 현 주소입니다. 착상전 유전자 검사와의 차이, 그리고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내외의 인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술의 특징입니다. 다른 기술과 달리 유전자 편집을 통한 맞춤형 아기 기술만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술을 둘러싼 찬반 양론입니다. 첫 번째로 유전병 예방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DNA를 바꾸는 거다 보니까 DNA 안에 있는 유전병을 나타내는 유전자라든가 그런 거를 바꿈으로써 유전자를 예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유전적 발전입니다. 이제 뭐 키가 큰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체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들 수 있고, 뭐 원래는 생명이었던 사람이 생명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됨으로써 유전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윤리적 고찰입니다. 사실 이 맞춤형 아기 기술이 나타나면 이제 많은 차별 같은 게 사회에 나타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다룬 것이고요. 네 번째로 배아는 생명체인가? 이 기술이 배아에 행해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생명체라고 하면은 윤리적으로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식의 관점으로 한번 봤고요. 다섯 번째로 기술적 문제점입니다. 아직 이 기술이 많이 성숙되지 못해서 이런 약간 기술적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2번 김민성입니다. 저는 이번 보고서 3번 기술에 대한 고찰 및 정책과 규제 구상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고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맞춤형 아기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 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고찰을 했냐면, 맞춤형 아기 기술이 우리에게 던지는 생물학적이고 윤리적인 물음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고요. 인간 유전자 풀의 변화에 있어서 맞춤형 아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또한 유전자 편집은 맞춤형 아기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맞춤형 아기 기술이 가지게 될 파급력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아기 기술이 도입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에 차별이 더 심해지고 계급화가 발생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부익부 빈익빈 마태 효과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그런 맞춤형 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직접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당연히 무수히 많은 건 맞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뽑아봤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 만한 문제들에 저희가 먼저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는 대량 생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군 병기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어떤 상품으로 취급되기 전에 대량 생산을 막아야 한다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 우생학의 도구로서 이용될 가능성입니다. 우열을 유전자에서 따지는 경우가 이제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는 유전적 차이가 모호해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게 됐을 때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비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걸 유전적으로 밝혀낼 수 없게 될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량 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저희는 부모당 맞춤형 아기 수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 우생학의 도구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맞춤형 아기 기술의 유전자 편집 범위를 의료 범위나 어떤 신체적이고 지적인 거를 강화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외적으로 뭐 눈 색깔을 바꾼다거나 이 정도로만 제한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봤고요. 세 번째,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는 유전적 차이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간과 다른 종 간의 유전자 교환 자체를 제한시키는 근본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이 대안들을 평가하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세 가지 대안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내린 바로는 첫 번째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인간의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가 필요하고 이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지 않는 한 이제 정자 제공자가 있을 거고 난자 제공자가 있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의 맞춤형 아기수를 제한하는 것이 대량 생산을 막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능 아기, 그러니까 이제 지적으로도 막 똑똑하고 신체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만능 아기의 생산을 막아 맞춤형 아기 기술로부터 오는 계급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인간과 어떤 종 간의 유전자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 영향을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막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시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직은 옳은 판단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안을 이제 3개만 해봤는데 이제 문제들 중에 더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녀가 상품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녀가 상품으로 여겨지고 이제 맞춤형 아기 기술 자체가 어떤 서비스로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부모의 권리를 생식 권리를 어디까지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점과 맞춤형 아기의 정의적 문제인데요. 이거는 맞춤형 아기는 과연 사람인가 아기인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고 계급화와 차별을 이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신노름하기 플레인 가시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당연한 과학의 발전의 흐름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져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맞춤형 아기 기술 발전에 조사를 하면서 회의감이 드는 때도 있었지만 이제 기술이 건강하게 정착을 해서 이제 과학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른 기술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고 맞춤형 아기 기술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하는 제안은 다음 탐구에서 이제 맞춤형 아기 기술을 가지고 또 한다면 생명 윤리를 넘어서 사회과학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는 이 기술이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될지를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